정치권 반응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가 이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성역이 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 사건 자체가 그 서훈 그 실장만 책임지기에는 이제 너무도 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수용했다, 승인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월북몰이를 시작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또 검찰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월북몰이를 위해서 두 가지 증거가 제시가 됐는데, 하나는 우리 이대준 씨가 도박 빚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뭐 가정 불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애초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와서 밑으로 국방부로 해경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가 결국은 그 청와대 이제 서훈 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라고 하는데 당력에 총력을 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칙적인 입장에서 수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 정도 제기하는 수준, 그 정도로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 야권 쪽에서, 특히 이 친문 진영 쪽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내놓고 있을까요? 임종석 전 실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 무작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제 도를 넘고 있다고 본 것이고요. 여기서 더 가면 이것은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보셨기 때문에 직접 입장문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고요. 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한 일은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는 일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림자를 잡고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친명계의 반발이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번 이 수사로 인해서 소장님,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발 격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그렇죠.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퇴임하고 지내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다시 법에 어떤 적용을 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해경이든 관련 어떤 부처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이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청와대에서 모든 사안들을 이게 자진월북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시작점에서 이 관련의 어떤 실행 부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가장 그 정보를 잘하는 데는 이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자료, 거기다 특수 정보까지 다 활용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 자료까지 다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정책적 판단한 것인데, 이거를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안보 어떤 체계들을 흔드는 것이고,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현 정부도 지금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스스로를 굉장히 옥죄이고, 네. 자유롭게 북한과의 어떤 관계 활동 교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삭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모여진다 그러면 네. 정책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입장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문계,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이 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보면 차장님. 네. 사법부가 판단을 일정 정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실체적 진실은 남아있지만 구속이 됐다는 것,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또 언급을 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친문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을 내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이것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그리고 네. 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민간인인데 서훈 전 실장을 증거가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 국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훈 전 실장이 단순히 그냥 국가안보실장만 몇 년 하신 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내는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이제 별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쌍방울로부터 그 아태 평화 그 위원회로 지금 한 500만 불 정도가 2018년과 2019년에 지금 건네간 의혹이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런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대주 씨의 서해 그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 전반에 걸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쌍방울 아태역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만 이제 혹시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까지도 이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정을 책임졌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서훈 전 실장 한 사람의 어떤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파만파 이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총체적인 어떤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됐다는 것은 유죄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로 하여금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사법부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저희 김관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데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데까지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게 그림자, 전임 정권의 그림자였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물어줘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이고 뭐 지금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림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림자 혹은 검찰개혁이라는 유령을 잡고 5년간 매달렸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탁현민 씨는 이제 현재로서는 제도권 밖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제 변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뭐 저 정도 입장 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이 입장 내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치적 도리, 둘째는 정치적 포석. 정치적 도리는 뭐냐면 초대 비서실장 했죠. 그때 당시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 윤영찬 의원이니까 두 분이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옹호하는 입장을 내주는 게 기본적인 정치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 큰 변화가 있죠.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럼 누군가 그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기회로 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자주 내면서 민주당에서 새로 정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특혜 취업 청탁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한 것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안 관련해서 사실 거론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노영민 전 실장이 출국 금지가 된 부분은 그 취업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2020년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취업 과정에서 국토부의 어떤 취업 청탁을 그 노영민 전 실장이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출국 금지라는 것 자체가 일단 강제 수사는 아니고 행정 조치이긴 하지만 네. 사실 피의자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 거주 이전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보일 수 시그널로 있습니다. 보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단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보면 뭐 전 정부의 관련 인사들이 10명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또는 이제 객관적 증거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여러 관련돼서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요, 이로 인한 정치권 후폭풍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